기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탄 후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구티비 성탄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부의 손길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연탄으로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 나기가 더욱 막막하기만 한데요.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연탄 사용 가구는 1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중 85%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 가구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하지만 연탄 후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기부 한파가 계속되면서 연탄은행이 지난해 300만 장에서 올해 250만 장으로 목표량을 줄였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후원이 감소가 됐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현재까지 저소득층에 전달된 연탄은 150만 장, 목표량의 60%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 속도라면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연탄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치인 250만 장 가운데 나머지 100만 장을 채우는 일은 더욱 힘듭니다. 대부분 후원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추위가 가시는 4월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연탄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아직도 추위에 떠는 연탄으로 겨울날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탄 한 장 800원의 사랑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기업들과 단체들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혹독한 겨울나기가 걱정인 에너지 빈곤층.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3.1운동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3.1운동은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바른 역사 정립과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제 강연엔 백석대 민경배 교수와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나섰습니다. 민 교수는 3.1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전무후무한 역사이자 서양에서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세계 무대에 세운 사건이라며 한국교회는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특집 문방구 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25일 오후 3시 40분과 28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CCM 가수 강찬, 제니씨 워십, 다비드, 조찬미가 출연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계획입니다. 24일부터는 나흘에 걸쳐 세계 테마 기행 낯선 즐거움 이스라엘 겨울 기행 4부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영 시간은 오후 2시 20분과 새벽 2시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23일 오후 2시 20분엔 매일 주와 함께 진주편이 방송됩니다. 음악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길 소망하는 가수 진주의 진솔한 신앙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 금주의 말씀송에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노래극을 준비했습니다. 23, 24, 26, 27일은 오전 10시 40분, 성탄절 당일은 오전 10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일 오후 6시엔 구티비 스페셜 헤븐리 콰이어 창단 연주회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전문 선교단체인 청소년 불시운동 YSM이 1월 13일부터 경기도 평택대학교에서 겨울 파워캠프를 엽니다. YSM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년 개최하는 파워캠프에 2,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이동준 부기장과 유튜버 배가연, 채널A 여현교 기자,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 대표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심어줄 예정입니다. YSM 대표 마상욱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를 부르신 정체성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청소년 불시운동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가 보내왔습니다. 박 선교사가 말레이시아 두마의 섬의 회교 지역에 세운 빅토리 크리스찬 학교가 현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빅토리 크리스찬 학교는 2014년에 글을 모르는 원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세워진 학교인데요. 주로 무슬림인 학생들이 최근 수업 전 예배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 선교사는 회교의 땅에 더 많은 크리스찬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최근 진행한 평화그림 엽서대회에 응모된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이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한 평화그림 엽서대회는 만여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에서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내야 하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벽돌공장 마을 아동들을 위해 희망을 담은 알파벳 그림책 만들기를 주제로 작품을 응모했는데요.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은 책으로 만들어져 파키스탄 벽돌공장 지역의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학교로 전달됐습니다. 벽돌공장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영태 선교사는 아이들이 같은 또래 친구가 주는 특별한 선물을 처음 받아봤다며 한국의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네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제재 완화 범위에는 남북철도 사업 관련 안보리 제재 면제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제안은 북미 간 대치 속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재 완화 같은 당근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양국이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불거진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16일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원상 회복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일은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영에 상호 이해를 촉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추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되면서 응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교육부 의뢰로 최진우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험 응시자는 시행 첫 해인 2006년 15,395명에서 올해 51만 5,592명으로 13년 만에 약 33배나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차원 형성 최고 지도자 과정 총동문회가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총동문회 회장 강동희 장로는 앞으로 회원들과 교회, 일터의 선한 소식을 구티비로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4차원 형성 최고 지도자 과정 총동문회는 생각과 꿈, 말, 믿음의 4차원 형성을 사회 리더십에 적용해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이 없었다면 전국적인 만세 시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 평화 통일이란 과제 앞에서 종교 간 연합 정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최욱창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군경선교부가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소속교회인 우리 좋은 과훈교회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온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총무 이강춘 목사는 사랑의 온차로 전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안양대 신대원 22회 동문들이 경기도 양주시 주원교회에서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문회장 김도수 은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며 목회자로서 눈을 뜬 자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키르기즈스탄으로 파송되는 윤태구 선교사 환송식이 진행됐습니다. 윤 선교사는 12년간 현지에서 사역했으며 이번에 고려인 교회를 섬기며 대학 교수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